수익 44, 45쪽입니다.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자, 어림을 이용해서 몫의 소수점을 찍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림의 방식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죠. 소수 3.4를 이용해서 한번 그 세 가지 방식을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3.4를 어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림의 방식입니다. 올림의 방식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곳은 소수 첫째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자, 무조건 올려주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4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버림의 방식입니다. 자, 버림은 소수 첫째 자리가 4인데 숫자가 있는 것을 무조건 버립니다. 버리면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1의 자리는 3으로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세 번째 방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반올림의 방식입니다. 반올림의 방식은 두 가지죠. 5 미만이면 버리고요. 5 이상이면 올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있는 것을 보면 3.4에서 4는 5 미만에 해당되죠. 5 미만이니까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3으로 어림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1번 문제는 반올림을 하라고 아예 방법을 정해줬습니다.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가 지금 6이니까 5 이상이죠. 5 이상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올립니다. 앞자리를 올려서 4로 처리하고 뒤에 있는 나눗셈은 그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림한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해볼까요? 자, 소수 첫째 자리인데 반올림 하는데 5 이상이죠. 그러면은 앞자리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5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25 나누기 5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만 표시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가 8입니다. 8은 5 이상이죠. 5보다 큽니다. 그러면 앞자리가 하나 올라가서 5가 6이 되는 거죠. 6 나누기 6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거는 소수 첫째 자리가 2예요. 2는 5 미만이죠. 5 미만이면 버립니다. 버리면 남는 거는 그대로 7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17 나누기 4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림셈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버림의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 처리하냐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하는 방식으로 몫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리는 거면은 소수 첫째 자리 이하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네, 31이 되고요. 나머지는 7입니다. 그러면 나눗셈을 해보면 31에는 7이 7, 4, 28 4번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가 3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4번 들어가고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몫이 4.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얼마로 할까요? 네, 약 4 좀 넘겠네. 4.xx라는 건 4가 좀 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4. 얼마구나 이렇게 어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이거는 소수 이하 자리가 없죠. 그러면 1의 자리까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50 나누기 4네요.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눗셈이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옆에다가 50 나누기 4로 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4, 1은 4, 4, 2, 8 하고 나머지가 2가 남네요. 그러면 이 수는 12점 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남았으니까요. 그럼 12점 얼마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2 하고 점 하고 나올 수 있는 값은 요만큼이네요. 그리고 약 10이라고 어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인데 소수 첫째 자리 이하는 무조건 버려요. 선생님은 버림의 방식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반올림 방식이나 올림 방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1이 되네요. 21을 6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 3, 18, 18을 빼면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약 3점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3.62라고 쓰시면 되고 약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올림이면 이 어림하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위치는 똑같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올림을 했을 때는 올림하시면 되고 버림을 했을 때는 버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개만 선생님이랑 더 해볼까요? 버림의 방식으로 소수 첫째 자리 이하는 무조건 버리겠습니다. 그럼 86 나누기 4로 계산을 하면 4, 2, 8, 4, 1은 4, 나머지 2가 남습니다. 그러면 21점 하고 조금 더 남는구나. 그럼 얼마쯤 더 나오겠구나. 그럼 21점 얼마쯤 되겠구나. 요걸 먼저 써야 되겠죠. 약 21이 되고 그러니까 21.6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의 위치가 잘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바른지 찾아보는 건데요. 자, 똑같은 수를 나누는데 소수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한번 어림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6.91을 어림해서 간단하게 만약에 버림의 방식을 사용하면 91을 버리겠죠. 그러면 16 나누기 4니까 4로 되네요. 이 값은 근데 어림한 값이니까 여기다가 약 4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약 4인 것을 구해주시면 돼요. 어떤 게 4가 될까요? 이건 423이죠. 이건 42죠. 이건 4죠. 이건 0입니다. 어떤 게 가까운가요? 그렇죠. 얘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버림의 방식을 택하면 이렇게 버릴 수 있겠죠? 버리면 5가 됩니다. 5 나누기 6입니다. 여러분 5 나누기 6이면은 5가 6보다 작아요. 한 번도 뺄 수가 없죠. 한 번도 뺄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빼고 나머지가 그대로 5로 남습니다. 그럼 이 값은 0. 얼마쯤 되는 값이 되겠죠. 몫을 한 번도 못 뺐지만 조금은 값이 남아있으니까 소수점 이하의 값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0. 얼마 정도 되는 값은 어디 있나요? 900이죠. 90이죠. 9죠. 0입니다. 어떤 게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가깝습니다. 요거의 마지막에는 버려봅시다. 버리면 82로 어림할 수 있고요.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왼쪽에 계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고요. 약 얼마가 되는지 그 값은 어디에 가까운지 써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4번 보겠습니다. 준기의 계산을 보고 준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써보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준기가 뭐라고 하나 볼까요? 물 4.2리터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 주어야 해요. 그래서 42 나누기 2는 21이므로 4.2 나누기 2는 0.21이에요. 그러므로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물은 0.21리터예요. 준기가 뭘 실수했을까요? 자, 4.2 나누기 2의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거 다 여러 번 해봤죠. 준기가 알고 싶은 거는 4.2 나누기 2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건데 뭘 이용했냐면 42 나누기 2를 이용했어요. 여기 있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42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값이잖아요. 이 위에 있는 값. 그럼 소수점이 하나가 이렇게 찍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뒤도 똑같이 소수점이 하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소수점이 여기 이렇게 찍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1이 됐을 텐데 준기는 0.21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준기가 한 실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 찍었다? 그렇죠.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찍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바르게 고치는 식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요렇게 계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준기는 요렇게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르게 고치는 식을 요 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몫을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였어요. 그럼 이거는 어림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몫이 1보다 크다는 거는 한 번은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몫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한 번 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눗셈은 뺄셈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나누기 3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개는 다 나누기 3이죠. 나누기 3이면 몫이 1보다 크다는 거는 한 번 이상 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을 한 번 빼려면 분명히 나누어지는 수는 3보다 커야 되겠죠. 3보다 작으면 한 번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개가 있어야 3사람한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3보다 큰 거는 어떤 게 될까요? 그쵸? 자, 3보다 큰 수는 3.21입니다. 그럼 3.21에서는 3을 한 번은 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약 1.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2. 얼마인데 2. 얼마에서 3을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그럼 이건 0. 얼마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겠죠. 자, 이것도 1입니다, 여러분. 1에서 3을 뺄 수 있을까요? 못 빼죠. 그럼 이것도 0. 얼마입니다. 그럼 얘는 1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거 보면요. 나누기 4면은 4보다 커야 몫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4보다 큰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얘는 3. 얼마고요. 얘는 4. 얼마고요. 얘는 4. 얼마예요. 그러면 4보다 큰 거는 요것과 요것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약 1. 얼마구나. 한 번은 뺄 수 있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중에서는 이제는 5로 나누는 건데 5로 나누려면 몫이 1보다 크려면 나누어지는 수가 5보다 커야 합니다. 그 5보다 큰 수를 찾아야지만 몫이 1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 세 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